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성, 김나연의 맛있는 섹스다 김나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랑의 기술, 유익한 섹스 이야기 들려주실 여성 클리닉 전문의 박혜성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박혜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차고 유익한 수다 한번 떨어볼까요? 네. 오늘의 수다는요.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입니다. 이젠 정말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지만 전 어떻게든 가정과 남편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쁜이 수술까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의 바람은 끊이질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산부인과를 찾아가기로 했죠. 아내 나이 55. 아내는 몇 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았고 항암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은 아니었지만 저는 밖으로만 돌았고요. 아내가 워낙 저를 받아주지 않으니 변명하진 않겠습니다. 진찰을 받았는데 질이 아주 건조하다네요. 항암제를 복용하면 폐경과 똑같은 상황이 되고 질이 건조해진대요. 유방암 후에 생긴 질 건조증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던데. 그 아내는 암 투병 중인데요.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 글쎄요. 남편의 바람 이야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고요. 원장님, 항암제를 복용하면 질 건조증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가요? 맞는데요. 그 유방암 수술을 하고 나면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가 에스트로겐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유방암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항에스트로겐을 써요. 네. 그래서 5년간은 적어도 그 항암제를 쓰는데 네. 그럴 때 인공 폐경과 같은 상태가 돼요. 그런데 보통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는 호발 연령이 45세에서 55세. 그러니까 이제 폐경되기 전 나이. 빨리 생기는 사람은 30대 초반이나 중반에도 생기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방암이 생기고 나서 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호르몬제를 써야 되는데 이 네. 호르몬제가 그 에스트로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질이 건조해지면서 질이 사막처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젊은 여성의 남편도 젊잖아요. 네. 그리고 폐경은 보통 1, 2년이나 2, 3년 이렇게 서서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적응할 시간이 있는데 유방암 수술한 다음에 항에스트로겐을 써버리면 바로 폐경이 되면서 얼굴 화끈거리고 식은땀 나고 골다공증 생기고 질건조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선생님 그 폐경이 점점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난자일수가 딱 떨어지면은 전 그게 끝나는 건 줄 알았거든요. 한 1, 2년이나 2, 3년에 걸쳐서 서서히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 기간이 꽤 그러니까 천천히. 네, 천천히 오죠. 계속 네. 조금 해서 그러니까 남성들의 갱년기는 35세부터 이제 1%씩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떨어져서 아주 서서히 오기 때문에 갱년기인지 모르는데 여성은 1, 2년에 걸쳐서 확 떨어지거든요. 그 차이가 있구나. 네. 그런데 그 유방암 수술 후에 항암제를 쓰게 되면 더해요. 거의 서해 바다처럼 낙차폭이 굉장히 크겠네요. 100에서 0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충격이 너무 심하죠. 네. 이제 그런데 자기는 암투병 중인데 실은 남편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본인은 네. 암이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성욕을 돌볼 시간이나 돌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사치라고 생각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또 부인한테 미안한데 또 본인은 또 외로운 거죠. 그럼 원장님, 유방암 환자의 질 건조증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실은 갱년기 여성 호르몬제 에스트로겐을 보충해주면 치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유방암 환자는 에스트로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왜냐하면 에스트로겐을 쓰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방암 환자들은 에스트로겐이 들어있는 질정도 못 써요. 질정도 못 써요. 네, 혈중 에스트로겐 레벨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어요. 아예 안 되는군요. 네, 아예 에스트로겐 뭐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원장님 그럼 질 건조증을 해결할 방법 없어요? 그동안은 없었죠. 그러면 있긴 한 건가요? 그동안 없었고 쓸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에스트로겐이 안 들어있는 질 윤활제, 젤. 네, 젤, 뭐 루브리칸트 이런 걸 썼는데 네. 이제 그거를 써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쓰기 싫어하는 여성도 있고 네. 남성도 있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질 레이저를 하고 있죠. 그러면 질 레이저를 하면 좀 개선이 되나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요. 네. 여성들이 마치 그 사막에 비가 오거나 네.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아, 질이 촉촉해지니까 일단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죠. 네. 특히- 그러면 네. 특히 이제 네네. 성관계를 못했던 남성한테는 진짜로 단비죠. 아, 그럼요. 네. 부작용은 없을까요? 레이저의 부작용은 없죠.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좀 비싸죠. 가격. 네. 그렇죠. 부작용은 자본주의에서. 가격이다. 네. 네. 얼마나 부작용이 큰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네. 본인 경제적인 능력에서 이 정도를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이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네네. 그 정도 궁금한데. 예를 들어 큰 테레비, 대형 테레비를 살 것인가, 네. 소형 테레비를 살 것인가. 네. 이제 이 정도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본인이 소형 테레비를 사고 싶으면 자주 오시면 되고 어. 대형 테레비를 사시면 좀 덜 자주 오시면 되고. 아, 테레비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말씀은 네. 거거익선이라고 클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TV에 네. 한해서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가격이 있더라도 그걸 하는 게 낫겠네요, 선생님. 처음에 그렇죠. 할 때.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느냐, 잘잘하게 자주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차이인데 어쨌든 효과는 있어요. 특히 성관계가 불가능했던 사람들한테는 네. 엄청난 거죠. 네. 근데 구체적인 가격 얘기를 안 하시고 큰 TV와 작은 TV를 빗대서 얘기하시네요. 좀 불편하신가요? 대회비인가요, 가격 선생님? 얘기하기가?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가격 얘기를 응. 하는 것이 맞는지 어쩐지 잘 몰라서 아, 어쨌든 네. 제일 싼 레이저 CO2 네. 레이저는 1회에 20만 원이고요. 네. 제일 비싼 레이저는 한 1년 반 그 유지되는데 350만 원 정도 들어요. 비비브 레이저인가요? 네, 비비브 아, 레이저. 오, 근데 많이 접근성은 CO2가 더 좋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하시네요. 네. 20만 원짜리 레이저를 한 달 간격으로 한 3번 해보면 네. 본인이 반응이 오거든요. 네. 놀랍죠. 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네. 이제 그런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덜 자주 오고 싶어요. 깨가 좀 네. 생기죠. 네. 근데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기간 이외에 다른 차이가 있나요? CO2하고 비비브하고? 그러니까 유지 기간이죠. 아, 유지 기간 이외에는 똑같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 피부 관리 했을 때 IPL하고 울세라하고 뭐 써마지하고 이 차이거든요. 네. 네. 여성들이라면 그 레이저가 무슨 차이인지 알아요. 네. 그러니까 피부 관리를 해보면 비싼 레이저는 오래 가고 윤도 나오고 탄력도 생기고 리프팅도 되고 모공도 줄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질 레이저도 질건조증 좋아지고 촉촉해지고 탄력 생기고 요실금 좋아지고 성관계만 하면 생기는 염증, 방광염, 질염 좋아지고 그리고 감각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질 이완증, 쪼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굉장히 신세계죠. 하고 나면 그 마치 질환에 물을 머금었다가 이렇게 뽑는 것처럼 네. 물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횟수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라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까요? 이제 벨라도나는 네. 일단 한 달 간격으로 3번 해요. 3번, 한 달 간격으로 네. 3번. 그리고 어느 정도 좋아지면 그다음에 이제 3개월이나 4개월 혹은 5, 6개월에 한 네. 번씩 와도 되고요. 네네. 그럼 그리고 격주 또 수요일에 오면 되겠네요. 그래도 되고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와서 네. 그리고 좀 받으시면 아까 돼요. 말씀드린 큰 TV 네. 그 비용은 그러면은 1년에 한 번 이 정도 가면 되나요? 예를 들어 내가 미국에 산다. 네. 뭐 일본이나 뭐 캐나다에 산다. 한국에 1년에 한 번밖에 못 온다. 그럴 때는 한 달 가는 레이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가는 레이저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그렇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그 나라 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갱년기가 와서 갱년기 호르몬제를 먹고 싶다. 그럼 일단 진료를 받기가 어렵고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가 꽤 비싸요. 한 200, 300. 아, 네. 그래요. 그리고 호르몬약 한 달께 25만 원.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저런 거. 그리고 레이저는 미국에서는 $10,000요. 1,000만 원, 1,200만 원. 1,200. 엄청 아, 환율을 비싸지. 고려 안 했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비행기값 빼고 이것저것 빼더라도 남는 거죠. 네. 네,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설명까지 잘 들었고요.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질 레이저 시술을 받았어요. 두 번째 질 레이저를 받으러 가는 날 어디가? 이혼 소송하러 간다. 왜? 뭐? 아, 뭐라고?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라니 정말 몰라서 물어? 당신 어제도 외박한 거 벌써 잊었어? 그러니까 내가 외박한 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고? 이번엔 절대 못 참아. 당신 바람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근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여태껏 잘 참아왔잖아. 나보고 더 참으란 말이야?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아이, 그건 내 핸드폰인데. 뭐? 자기 보고 싶어. 지금 오면 안 돼? 이런 걸 보고도 참는 여자가 세상에 있을 것 같아? 이거야 원.
그렇게 진작에 잘하지 그랬어. 뭐라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이혼해. 이제 더 못 참아. 와, 정말 답답하네요. 아내의 심정이 진짜 이해되기도 하고요. 남편도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도의적으로 잘못은 했지만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유방암 걸린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네, 실은 유방암을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당연히 치료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뭐 위로의 말이나 뭐 사랑한다는 말도 않고 그냥 바람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젊은 남자고 그 성욕이 욕망이잖아요. 배가 고픈 것처럼 네, 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서운하고 그리고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이럴 때 여자 입장에서는 이혼해줘야 하나? 이게 꼭 그 남편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혼을 해주는 게 남편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서운한 마음도 있고 나는 아픈데 남편은 벌써 나한테 들킬 정도로 네. 바람 피웠을 때 이제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픈 상태에서 네. 더 아픈 거죠. 그렇죠. 예. 실은 진짜 사랑하면 아플 때 옆에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게 또 남자는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제 고모가 네, 제가 어렸을 때 그 난소암에 걸리셨는데 네, 난소암 걸리셔갖고 그때는 병원도 별로 없고 병원비도 너무 비싸고 그리고 고모가 되게 고생하면서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네, 진짜 힘들게 고생하면서 사셨는데 이제 기도원에 왜냐하면 이제 손도 못 쓴다고 하니까 기도원에 가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벌써 고모부가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나갔고 아하 저런.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식욕과 성욕은 같다면서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짐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주위에. 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원장님, 네. 이 부부 어떻게 할까요? 이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유방암 걸린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12% 정도가 이혼을 한대요. 꽤 높은 비율이네요. 네. 근데 이제 이혼 않고 섹스를 쓰는 사람도 꽤 있을 거고 네, 거의 대부분 아닐까요? 그렇죠. 네. 이제 일단은 암에 걸리면 혹시 성관계를 하면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아 그런 원시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부인이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을까 그래서 남편이 말을 못 하기도 하고 뭐 그래저래 해서 결국은 섹스리스로 오래 살다가 그리고 남편한테 우연하게 뭐 미친 척 술 취한 척 하면서 바람 날 일이 생기고 네. 섹스 파트너가 생기면 또 그렇게 부인한테는 그 의리를 지키는 척 하면서 본인 또 바람 피고 네. 안 들키기를 바라지만 바람 들키면 또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실은 암 걸렸을 때 남자든 여자든 본인은 되게 슬픈데 그 상대방 파트너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만약에 네네. 예를 들어 남자가 정말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네. 그리고 술상무를 하면서 살았어. 네. 근데 간경화랑 간암에 걸렸어. 근데 부인이 만약에 남편이 간암 걸렸는데 바람 핀다고 생각해봐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배신감이 장난이 아니겠죠. 그쵸. 네. 여기서 여쭤볼 게 있는데 선생님, 네. 그 에스트로겐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 뭐 100에서 0으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남성 같은 경우는 뭐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성욕이 좌우가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여성의 입장에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면은 성욕이 떨어지나요? 당연히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비비브 질 레이저 같은 걸 이제 레이저 치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단순히 거기서 질 건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는 거지. 그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이제 기분이 성욕이 일진 않잖아요. 그런데 성욕은 테스토스테론이 관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테스토스테론 남아있죠. 그리고 성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관계를 할 때 실은 스킨십, 사랑한다는 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은 기분이 좋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이 안 나오는 거지 성욕이 없거나 성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원장님, 그 네.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원장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여자의 질곤증만 해결되면 네, 네. 실은 둘 사이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질이 건조하니까 성관계 할 때 아프고 아프니까 여자는 성관계를 싫어하고 또 싫어하니까 남자는 또 눈치를 보게 되고 이러면서 섹스리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질곤조증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다 좋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질곤조증을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질 레이저를 하게 되면 네. 질곤두증이 해결되니까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온도 좋지만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질 레이저를 받아서 좀 개선을 시켜서 두 부부가 같이 좀 살아가는 게 낫겠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 남편은 부인이 자기한테 섹스를 안 해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가 상처받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바람이 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남편이 부인을 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오해 때문에 생긴 거기 때문에 다시 성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돼요. 네네네. 그럼 원장님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질 레이저 시술을 받으면서 네. 시술 받고. 질곤두증 해결하고 네. 그리고 적어도 5년간은 그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죠. 네. 항암. 항암 치료 절대 당연히. 멈추면 안 네, 되고요. 멈추면 안 되죠. 네. 같이 질 레이저 시술도 받으시고 네. 그리고 남편의 사랑도 받고. 네. 그러니까 실은 병원 치료했는데 네. 병 치료가 끝난 다음에 가족이 깨져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겠죠. 네, 그래야죠. 아내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